방금 클릭하신 썸네일 기억나십니까? 빛을 향해 올라가려는 일론 머스크의 다리를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수많은 검은 손들이 필사적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섬뜩함을 느끼셨다면, 혹은 어딘가 익숙한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 속에서 머스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검은 손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된 친구들, 동료들,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거라고 말이죠. 서점의 자기계발서들도 하나같이 너 자신을 바꾸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최신 뇌과학과 사회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한 건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난이라는 강력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가 바이러스로 전염되듯이 사고방식과 경제력도 물리적으로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 쳐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뇌를 실시간으로 가난하게 재조립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부자들이 그토록 냉정하게 인맥을 정리하는지, 왜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뇌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일론 머스크처럼 이 지옥 같은 인맥의 늪에서 탈출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수술대에 올리겠습니다. 본론 1. 비만도, 이혼도, 가난도 전염된다. 가난이 전염된다는 말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는 아주 흥미롭고도 무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32년 동안 1만 2천 명의 사람을 추적, 관찰하면서 그들의 인간관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입니다.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연구 결과 당신의 친한 친구가 비만이 될 경우 당신이 비만이 될 확률은 무려 57%나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건 친구의 친구가 비만이어도 당신이 살찔 확률이 20%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신은 그 친구의 친구 얼굴도 모르는데 말이죠. 비만뿐만이 아닙니다. 흡연, 음주, 심지어 이혼까지도 전염되었습니다. 친구가 이혼하면 당신의 이혼 확률은 75%나 치솟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난은 어떨까요? 가난은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전염됩니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어 고소득자가 될 확률은 부유한 동네로 이사간 아이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단순히 교육 환경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소득 수준과 사고방식이 아이의 뇌에 그대로 복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의 구루짐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 이 말은 명언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연봉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 5명의 연봉을 적어서 평균을 내보십시오. 소름 돋게도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텔레파시라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 타인의 행동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아주 특별한 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울 뉴런입니다. 본론 2. 당신의 뇌를 썩게 만드는 거울 뉴런. 1990년대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연구진은 원숭이의 뇌를 연구하다가 우연히 기막힌 발견을 합니다. 연구원이 점심을 먹으려고 땅콩을 집어들었는데 가만히 보고 있던 원숭이의 뇌세포가 마치 자기가 땅콩을 집는 것처럼 똑같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원숭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거울 뉴런 미러 누란의 발견입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문명을 만들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남이 불에 대는 것을 보면 내가 대인 것처럼 아픔을 느껴서 위험을 피하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거울 유러는 가난을 퍼뜨리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친구가 월요일 진짜 싫다.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라고 불평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거울 유러는 그 친구의 짜증난 표정, 축 처진 어깨, 부정적인 말투를 실시간으로 스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 속에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똑같이 리허설합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었을 뿐인데 여러분의 뇌도 같이 한숨을 쉬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함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방어하고 처리하느라인지 대역폭 카그니티브 밴드위드스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가난하고 부정적인 친구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 써야 할 뇌의 지능과 에너지를 그 친구가 빨아먹게 내버려 두는 자의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소비 습관의 전염입니다. 친구가 이번에 새로 나온 차 봤어? 역시 남자는 차가 좋아야 해라고 말하며 카푸어 생활을 즐긴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미친놈, 저러다 망하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의 거울 유러는 무의식적으로 차 성공, 행복이라는 등식을 학습합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동차 할부 견적을 알아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간접 흡연에 빗대어 간접 가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담배 피우는 친구 옆에 있으면 내 폐가 썩는 것처럼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친구 옆에 있으면 내 뇌의 전두엽이 썩어 들어갑니다. 본론 3 지옥의 양동이, 크랩 멘탈리티. 거울 유런이 내 내부의 변화라면 외부에서는 더 끔찍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바로 썸네일에서 보았던 검은 손들의 정체, 크랩 멘탈리티 크래브 멘탈러티입니다. 낚시꾼들은 개를 잡아서 양동이에 넣어둘 때 뚜껑을 덮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들은 절대로 혼자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녀석이 밖으로 나가려고 기어 올라가면 밑에 있는 다른 개들이 그 녀석의 다리를 집게로 잡아서 끌어내립니다. 어딜 혼자 나가? 나랑 같이 여기서 죽자. 마치 물귀신 작전 같습니다. 결국 양동이 안의 개들은 모두 몰살당해 식탁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친구들에게 선언합니다. 나 이제 술 끊고 새벽에 영어 학원 다닐 거야. 나 주말에 알바해서 종잣돈 모을 거야. 그때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줄까요? 아마 10명 중 9명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유난 떨지 마. 그렇게 산다고 이재용 안 돼.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 너만 힘들어. 오늘만 마시고 내일부터 해. 내가 쏠게. 이들은 왜 여러분을 말릴까요?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이 망하길 바라서?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변화가 가져올 자신들의 초라함을 마주하기 싫어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과 비교 심리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도전해서 성공해버리면 가만히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곧 그들에게 패배감이라는 고통을 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끌어내려 자신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꺼봐, 쟤도 결국 포기했잖아. 역시 우리는 안 돼. 라며 안도감을 느끼는 겁니다. 본론 사우리는 왜 손절하지 못하는가? 마이너스 사회적 고통의 뇌과학.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이 친구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인연을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할까요? 왜 또다시 그들의 전화를 받고 술자리에 나가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손절은 신체적 고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무리해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관계가 끊어질 때 뇌의 전측 대상피질ACC라는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부위는 우리가 발목이 부러지거나 칼에 베었을 때 느끼는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원시시대부터 인간에게 무리해서의 이탈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엄청난 고통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정리하려고 할 때 느끼는 그 가슴 아픔, 죄책감,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가지마, 혼자가 되면 위험해 라는 생존 경고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원시시대가 아닙니다. 혼자가 된다고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나쁜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통장을 갉아먹고 인생을 망치는 진짜 맹수입니다. 이 본능적인 공포를 이겨내고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만 새로운 동아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본론 5일론 머스크와 페이팔 마피아의 교훈.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의 전설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리드 호프만 등 페이팔의 창업 멤버들은 회사를 매각한 후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돕고 투자하며 테슬라, 유튜브, 링크드인 같은 거대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천재라서 성공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 매일 밤 술 마시며 상사 뒷담화나 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면 지금의 테슬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서로의 야망을 비웃지 않고 불가능한 꿈을 응원해주는 돌연변이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화성 갈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의 무용담, 연예인 가십, 회사 욕, 신세 한탄. 이것이 대화의 90%라면 그 모임은 과거 지향적 집단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미래는 없습니다. 반면 부자들의 모임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이디어, 투자 정보, 사업 계획,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헤어지면 당장 무언가를 실행하고 싶어지는 모임. 이것이 미래 지향적 집단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되려면 페이팔 마피아 같은 집단을 찾아야 합니다. 본론 6인맥 다이어트 실전 매뉴얼 -33%의 법칙.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모든 친구를 차단하고 고립되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 인맥 포트폴리오 33%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3등분 하십시오. 첫째, 하위 33%는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완전히 차단하기 힘들다면 희석시키십시오. 만나는 횟수를 월 4회에서 1회로 줄이거나 전화통화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십시오.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거울 뉴런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둘째, 중위 33%는 러닝메이트로 채우십시오. 나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독서 모임, 재테크 스터디, 새벽 기상 챌린지 멤버들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격려하는 경쟁자이자 동반자입니다. 나 오늘 운동했어라고 인증하면 나도 해야지라고 반응하는 건강한 거울 뉴런이 작동하는 관계입니다. 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십시오. 셋째, 상위 33%는 멘토를 찾으십시오. 나보다 10배, 20배 앞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만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멘토입니다. 유튜브, 책, 강연을 통해 그들을 만나십시오.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을 읽는 그 시간이 바로 상위 33%와 어울리는 시간입니다. 뇌는 화면 속 인물과 실제 인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공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뇌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복사해 올 것입니다. 결론, 당신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구독자 여러분, 인간관계는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잡초가 미워서 뽑는 게 아닙니다. 꽃을 살리기 위해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부정, 질투, 패배주의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친구를 정리한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입던 옷이 작아졌다고 해서 그 옷을 버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커졌다면 그에 맞는 새로운 인연이 필요한 법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고 비웃는다면 그는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오늘 스마트폰을 켜고 여러분의 환경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희석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거울 유런을 누구에게 비추시겠습니까?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검은 손들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여러분을 끌어당겨 줄 빛나는 손들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5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인생의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더리치랩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멘토이자 러닝메이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